네,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. 고등어쌤의 직설화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직설로 할 만한 게 그렇게 별로 없네요, 사실은. 하지만 독서활동, 요거는 좀 얘기해 볼 만합니다. 지금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. 2017학년도부터는 문제는 학생부다.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2017학년도부터서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. 자,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수시가 70% 이상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시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10명 중 7명이죠. 근데 10명 중에 그럼 6명은 학생부가 중심이 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당연히 학생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. 그겁니다. 그래서 학생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코칭할 것이냐. 그래서 학생부 코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. 학생부는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9번입니다. 9번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돼 있습니다. 독서라는 건 뭔가요? 독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, 즉 간접 경험이죠.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뭐 꼭 해라 말아라 사실 할 필요도 없죠. 책은 잘 읽으면 되는 겁니다. 그죠? 안 그렇습니까? 자,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면은 교과서에서 배워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독서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어떤 방향을 찾아서 한다. 이거 굉장히 어렵죠, 사실은.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. 독서에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. 그러니까 뭐 책을 읽으면 인생의 항로가 보인다.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있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이걸 쭉 읽게 되면은 그 다음 읽을 책을 저절로 찾을 수 있게 된다.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자,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자녀분들이 있다면 책 하나 사주고 나서 다음에 다 읽고 나서는 서점에 책방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네 그냥 찾아봐봐. 그러면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재밌는 게 있으면 또 비슷한 책을 찾아갈 것이고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쨌든 자, 이게 학생부에다가 독서활동 상황까지 기록해야 된다.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, 독서하는 걸 기록하라 이겁니다. 간단하게 말해서. 그러니까. 그런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자, 기록이 돼서 나중에 쓰인다라는 겁니다. 특히 서울대 자기소개서 문항에 독서 활동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을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을 3권 이내로 기술해라 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500자 정도씩 해서 이렇게 3권을 기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. 서울대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독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을 판단해 보겠다. 자기소개서 안에 아예 그래서 독서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단적으로 이것만 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독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는 지금 고등어TV의 동영상 말고 동영상과 함께 이렇게 텍스트로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봐서 자세하게 세부 내용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잘 살펴서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책이라고 하는 거 아까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책을 읽을 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. 세계사에 관한 지식을 알고 싶다? 그러면 세계사 참고서를 읽는 게 더 낫습니다. 그게 훨씬 더 압축적이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지 않고 이미 정설처럼 된 그런 얘기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놨습니다. 만약에 그거를
다른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수만 권의 책을 읽어야 세계사 지식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. 그건 아니죠. 아니 이렇게 잘 정리된 게 있는데 왜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읽냐라는 거죠. 지금 이제 좀 넓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지금 어떤 것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느낀 것들을 기록한다.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.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나요? 아니죠. 사실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것이 특히 고등학생 되면 내용 있는 책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읽는데 일주일 이상 그렇게 걸릴 겁니다. 근데 일주일 굉장히 긴 시간이죠.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중간에 모의고사 봐야죠. 창의적 체험활동 해야죠. 그것만 합니까? 수행평가 해야죠.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까? 그 사이에서 또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니 책을 이왕 읽을 거면 이렇게 목표, 방향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반드시 학생부가 중요하니까 학생부에 꼭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얘기입니다.